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 가거나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진짜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쟤는 여우야, 쟤는 산티나, 아, 쟤는 좀 음흉한 것 같아, 쟤는 좀 또라이야. 이런 말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나는 저 사람이 싫다라는 것 이외에 다른 정보를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호하고 막연한 표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어 반복이 될 수밖에 없고 싫어서 싫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두려움이 자극돼서 공격성이 나왔을 뿐이에요. 이런 말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저 사람의 행동은 나의 어떤 컴플렉스를 건드리는 걸까? 라는 것을 쳐다봐야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 컴플렉스는 어디서 왔을까요? 컴플렉스는 내 욕구, 그 욕구가 좌절된 적이 있거나 좌절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건드려진 걸 거예요. 이번에 나는 솔로 10기의 영식님과 옥수님의 어떤 플러팅 장면,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남녀로서 점점 빠져드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그 영식님에 대한, 저 남자의 입장이니까 영식님에 대한 어떤 불편한 감정이, 거북한 감정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다면 영식님이 저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자님께서 되게 아이 같은 흉내를 많이 내시면서 그런 스킬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것은 아마 동성 여자분들의 불편함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또 뭐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여자한테는 여우짓이 있다면 남자한테는 허세가 있죠. 자, 이 사진은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수병이랑 수병의 여자친구가 키스라는 장면이에요.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고 세계대전이 끝난 것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 장면이지만 우리가 홍대 길거리에서 이런 장면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택시 안에서 남녀가 이렇게 키스를 하면 택시기사 아저씨도 마음이 불편해질 거예요. 손님들, 예의를 지키셔야죠. 그때 잠깐 지나갔지만 영식님과 옥수님이 어떤 플러팅하는 장면에서 왜 우리가 불편한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연애 상대를 뺏기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또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에게 쉽게 넘어가는 여자를 보면은 되게 보기가 싫으실 거예요.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단결해서 어떤 남자가 최고의 남자인가, 장기적 헌신의 의지가 있는지 시간을 들여서 파악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여자가 쉬운 여자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여자분을 노리는 남자도 장기 전략에서 단기 전략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 또 단기 전략을 원하는 남자들이 그 여자한테 모여들 수도 있고, 단기적 전략을 세우지 않았던 남자들 또한 저 여자분한테는 단기적 전략을 한번 사용해봐야 되겠다고 몰릴 수도 있죠. 그러면 여성들의 전략이 깨지게 되니까 되게 꼴보기가 싫을 수도 있죠. 우리 주변에서는 아이를 흉내내는 여자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남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아니, 남자 입장에서는 아이 같은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일 텐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거기에 어장으로 편입돼가지고 나의 자원을 뺏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번엔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귀여운 행동과 목소리를 내면 굉장히 강력한 광역기를 시전하는 것과 같아요. 남자들의 관심을 쫙 빨아들입니다. 보통의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반칙성 플레이로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잖아? 그리고 심지어 따라할 수도 없어요. 어떤 무리 안에서 한 명이 그렇게 어머 오빠 이거 너무 멋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따라하면 컨셉도 겹치고 티가 나잖아요. 안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것도 되게 보여주기 싫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여성의 입장은 제가 100%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 흉내를 내는 여자가 동성으로서 싫은 이유가 있다면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자,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에 저 스쿨룩 싫어하냐, 나는 지금 20대인데 나도 저렇게 안 입는다, 저런 니삭스 정말 왜 이렇게 혀 짧은 소리를 내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거 그냥 싫어서 싫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싫은지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이래서 아이 흉내를 내는 것은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10년, 20년 전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머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순간부터 동성들이 쫙 째려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아이 스킬을 내가 계속 쓰고 싶다면 내가 언니들이랑 같은 편이라는 신뢰, 그리고 내가 언니들과 경쟁하지 않겠다라는 신호를 계속 줘야 되겠죠. 남자 입장에서는 허세가 비슷한 거죠. 훅가시 잡고 있어 보이려고 하고, 단어 선택도 되게 있어 보이는 단어만 하고, 말도 느릿느릿, 동작도 뭔가 있어 보이게 하고, 이런 것들, 이게 현실 세계에서 통하냐? 잘 통하잖아요. 물론 이런 허세를 잘 꿰뚫어 보는 현명한 여자분도 많지만 통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나는 솔로 영식님께서는 어떤 플러팅하는 장면을 통해서 비호감으로 찍혀서 그렇지 실제 조금 멀끔하게 생기고 좀 착하게 생긴 분들이 저런 거 하면 엄청 인기 좋아요. 이런 남자의 허세와 여자의 여우짓은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는 충분히 잘 작동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소셜 스킬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세 분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각자 다 스킬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상철님께서는 외로운 늑대 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계시고, 광수님께서는 사람 좋은 웃음을 통해서 상대방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계시고, 영철님께서는 순한 표정을 지으면서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고 계시죠. 이처럼 스킬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언제 스킬을 바꾸게 되냐면 이게 잘 통하지 않았을 때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그제서야 조금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나는 거죠. 제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허세 있는 남자와 여짓하는 그런 여자분은 어디에나 있어요. 상수입니다. 상수. 그것을 그냥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일차원적인 일이에요. 변수는 나예요. 나 자신. 바꿀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이거 뭐 어리둥절해서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아,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죠. 좀 웃긴 것은 허세 여짓뿐 아니라 관종도 있고 나댐도 있고 모임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것을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편하면 관망하고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어떨 때는 한편이 되려고도 합니다. 그 나가 여러 명이 모이면 그게 공공의 이익이 되는 거죠. 정숙님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무리할 수도 있는 그런 행동들을 조금씩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공공선에,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또 다 같이 일이 되게 만들고 요리 준비도 하고 다 같이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거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약간 놔두는 것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좋게 보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분은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내가 위로 약간 올라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하지만 되게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 나타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나는 언제 사람들의 허세, 여우짓, 관종, 나댐에 동조하고 한편이 되고 또 언제 나는 그것들을 거부하는가, 거부감이 드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는 막 되게 현명한 사람들만 옆에 둬야 될까요? 현명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진짜 현명한 사람이라기보다 내가 현명해 보이는 사람은 나와 그 사람의 인생의 과제가 같을 뿐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말하기가 되게 어렵고 언어라는 게 되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야, 저런 애는 걸러라, 쟤네끼리 둬라,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 뿐이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되게 현명하지 않거나 뭐 이렇다기보다도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말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자신만의 과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최고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저는 나는 솔로 9기를 좀 보다가 말았는데 아마 광수님이 영숙님을 선택했을 거예요. 하지만 옥수님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될까요? 광수님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되게 현명한 여자를 찾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옥수님에게도 꽤 끌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광수님이 옥수님을 선택했어도 하나도 뭐 어색하거나 이상한 선택은 아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끌리는 사람과 본능적으로 끌리는 사람이 있을 때 구옥수님을 통해서 구광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시 처음 슬라이드로 돌아왔어요. 쟤는 여우야? 라고 하면 나는 쟤는 싫어서 싫어 밖에 안 되지만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아, 쟤가 나보다 이성에게 더 어필되고 있다. 아, 쟤는 왜 나대? 쟤는 나보다 지위가 높아지려 한다. 야, 쟤는 또라이야. 쟤는 예측이 좀 안 돼서 나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다. 결국 쟤가 나의 어떤 두려움을 자극하는지 생각해봐야겠죠. 자, 이런 두려움의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내가 왜 사나? 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평소 내가 욕망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미워 보이는 거죠. 딴 사람들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친절한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상대에게서 그런 마음을 발견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고요. 욕망과 두려움에서 움직이는 나와 친절한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의 갭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솔로를 같이 보면서 아, 쟤는 왜 이렇게 미워? 아, 너무 착한 말로 했나요? 쟤 왜 이렇게 비읍시읒이야? 라고 하면 그런 TV쇼를 보거나 또 이런 유튜브를 보거나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성장하지 못하니까. 물론 저희 채널을 계속 보시던 분들은 아는 내용이겠지만 이번에 새로 유입된 분들에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는 댓글의 수준을 보면서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떤 좋은 책이나 어떤 좋은 문구를 봤을 때보다도 댓글에서 되게 현명한 그런 말씀들을 해주실 때 진짜 많이 배우고 되게 성장하는 기분을 많이 느낍니다. 동료 현자님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가득하고 따뜻하고 좋은 기분이에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희는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